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오늘 대통령 대국님 담화를 보니까 더는 못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다음 대통령을 한번 이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제 영상을 올리면서 한번 얘기 드린 대로 지금 다음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한번 슬쩍 한번 보고 그리고 제 생각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뭐 지금 이제 화면을 최소 키우긴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으로는 뭐 가장 강력하긴 하죠. 저 192석의 민주당 원내 대표로 저 원내 정당의 대표로서 그래서 일단 봅시다. 근데 개인적으로 먼저 보통은 이제 제 상대방에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 선입견을 잘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일단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지금 청렴 결백하고 뭐 이런 분도 있지만 그 이제 청렴하고 뭐 결백함에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것 같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청렴하고 결백하고 뭐 깨끗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거나 뭐 이런 이제 뭐 정치적 리더 뭐 사회적 리더가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회적 리더가 되기 위해 깨끗하고 뭐 누군가를 따라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관상학이나 뭐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일단 뭐랄까 뭐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앞하고 뒤하고 조금 틀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쭉 한번 보시죠. 63년생이면 저랑 띠동갑이네요. 토끼띠인가 보면 토끼띠. 경북 안동에서 나왔고요. 띠동갑, 동갑. 하여튼 뭐 그렇게 했고 뭐 경기도지사 뭐 이래 있고 서명이 있고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 21대 22대 국회의원 뭐 그러고 쭈르르르 뭐 이게 양력 이런 거 뭐 다 봐서 뭐 하겠습니까? 생애 그래도 뭐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좋죠. 이제 뭐 초등학교 졸업 후에 경기도 성남시에 이주해가지고 소년공으로 생활을 했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 고졸 학력을 취득한 뒤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법조계의 길에 들어선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뭐 검사도 될 수 있었지만 뭐 인권 변호사 쪽으로 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얘기가 들은 거고 뭐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있네요.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인권 변호사 겸 시민사회 운동가로 활동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사회적 리더 뭐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더 나은 저기 그냥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인데 이분은 이게 이제 그로 인한 그 자리 정치인으로서의 자리 왜 그러냐 이제 실제로 이제 요런 배경이 어디 갔죠 배경이 요런 배경이 실제로 뭐 소년공으로 했다가 하다 보면 그 저기 개천에서 용난다는 식으로 해서 그 자리가 목적이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좀 이게 뭐 좀 그게 이제 그게 목적이 된 사람 같다. 그게 이제 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다른 거는 뭐 봐서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던데 여기 이제 뭐저 윤석열 대통령도 손에 왕자를 적긴 했지만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좀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묘소 훼손 피해 가지고 이렇게 뭐 자세한 건 보라는데 간단하게 하면 2023년 3월 12일이면 작년이네요. 이재명 부모 봉분에 누군가 땅을 파고 생명기라는 한자가 적힌 돌을 집어넣는 훼손 행위를 하였다. 초반에는 마지막 글자가 흐릿하여 판독이 어려워 죽을 살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자세히 보면 죽을 살자와는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흑주술이라고 비판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해당 사건은 경주 이씨 문중 인사들이 이재명을 돕기 위해 길을 보충하는 의식을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효과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당 대표까지 하고 있고 그렇죠. 하여튼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그 샤머니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닥 깨끗하진 않네요.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싫어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올리기 위해 정치를 하시는 분 같다라는 게 제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조국 있죠. 혁신당 조국 대표. 뭐 본인은 이제 대선에 대해서 그닥 뭐 그렇게 저기 뭐 의사를 밝히고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년생. 65년생이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62년생이었죠? 맞나? 63년생. 63년생이 토끼 뛰면 65년생은 모릅니다. 하여튼 뭐 그러네요. 저보다 딱 10살 많습니다. 띠동갑에 10살 차이. 뭐 기억하기 쉽네요. 65년생인데 여기 59세인데 왜 여기는 64년 3년생인데 60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울에 부산에서 나왔고 부산에서 부호의 자녀로 해서 서울대까지 가고 뭐 그렇게 아직도 부산에서 되게 부잣집 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과 교수로 재직 중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비서관, 법무부 장관으로 봉직했다. 현재는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조국혁신당 대표로 재직 중. 서울대학교 나왔고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위인감 및 전역 석사장교. 그럼 이재명 대표는 군대는요? 군대 얘기는 없네요. 하여튼 뭐 사실 하면 안 가나? 하여튼 군대는 안 군대 내기는 없는데 이거 장교로 했습니다. 그러고 법학대학 조교 그러고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 전문 석사랑 박사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했고요. 영어는 잘하긴 하더라고요. 뭐 저번에 이제 가서 대구 시당 개소식 할 때 하니까 팝송을 저는 팝송 영어는 하긴 하는데 팝송 가사는 제 리스닝이 안 됩니다. 하여튼 뭐도 그 가사도 알고 영어는 잘하는 거. 저희 여기서 이만큼 했는데 영어를 못할 리는 없고 뭐 이래 했고 생애 뭐 그러고 여기는 저서는 많겠죠. 이게 저서는 많고 그리고 실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 1위라고 하죠. 역서, 공저, 어록.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3년은 너무 길다. 요거지. 너희들 쫄았지. 고마 치아라마.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소감을 밝혔지만 조국 대표 말 하나는 끼깔나게 한다. 왜 그죠? 대학에서 교수였어요. 교수 몇 년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말 계속 하던 사람입니다. 아직 사투리는 아직 고치진 않은 것 같지만 원래 경상도 사람이 표준어 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 근데 대구 출생이고 대구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나왔어요. 저는 보통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말투가 바뀝니다. 경상도 분들, 대구 친구는 별로 없고 대구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사투리 쓰고 그래도 영상을 제작할 때는 그래도 나름 표준어를 쓰려고 하는데 뭐 전라도, 충청도 말투가 좀 많이 섞여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말은 진짜 잘하는데 그거에서의 실철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뭐 아까 어록에 3년은 너무 길다 했는데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는 건 자기가 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지금 자기 무덤 파고 들어가고 있죠. 그거 뭐 자기가 한 거, 아이도 뭐 뭐 탄핵위원회 뭐 하고 뭐 이런 거 뭐 하긴 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본인이 한 것보다는 시간의 흐름,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사람의 것이라서
역할이나 뭐 역량이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한 건 없다. 말은 잘한다.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뭐 객관적이라기보다 일단은 어 인물로는 프로필 사진 여러분들 이것도 다 보정 들어간 거겠죠? 보정 들어간 거 치고 인물로는 좀 낫다. 말은 비등비등한데 이제 말에 대해서도 뭐 요가 조금 더 낫다. 여기는 좀 목소리가 그렇잖아요. 제 목소리도 그닥 뭐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좀 에 뭐 이런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인다. 조국 대표는 이제 아직 사투리를 좀 못 고쳤지만 그래도 언변에서 발표 능력에 대해서는 비등비등한데 제가 평가하기엔 조국이 조금 낫다. 쭈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대 뭐 제 나름 제 호프 한동훈 대표님입니다. 이거는 사전이 보정이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것도 뭐 여기가 가장 보정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보정은 별로 안 들어간 것 같다. 그죠? 예. 하여튼 그냥 근데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칭찬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라 그래? 제일 그냥 사진상으론 제일 순박합니다. 음. 뭐 이렇게 겉하고 속이 뭐 별로 틀린 사람 같지가 않아요. 겉으로. 그래서 그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아까도 뭐 두 사람에 대해서 말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말에서는 좀, 좀 약하다. 말투가 그렇잖아요. 딱 얘기하고 끊고 뭐 이제 어떤 데를 주시하면서 얘기를 뭘 안 하죠. 얘기하고 이제 따라하지를 못하겠네. 근데 이제 또 부드러운 상황에서는 합니다.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긴장 상황에서의 대처는 조금 좀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다. 그렇죠. 뭐 실제로 이제 정치판에서의 경력으로는 제일 약한, 제일 짧은 신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약한 건 약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얘기를 많이 해보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저한테 전화하셔서 하루에 30분씩만 통화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아니면 이제 제가 간혹 이제 영상에 썼듯이 AI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뭐 한국말이니까 한국말을 익히는데 뭔 그게 필요하냐라고 하지만 이제 AI하고 질문과 답을 하다 보면 이게 얘가 갑자기 이상한 뜬금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실제 사람하고의 그거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직 말하는 거에는 조금 앞에 말한 두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근데 자 이게 저 요즘 댓글에 그런 게 달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한테도 우파 채널이 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제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좌우 나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한동훈 대표님이 바라는 지금 뭐 변화를 시키는 국민의힘 정당의 방향성도 딱히 꼭 보수 정당 우파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하여튼 새로운 물 분명히 만들고 계시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진솔함, 진실함이죠.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뭐 다른 사람을 지지를 할 때는 저 상대 진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콩깍지가 끼이고 귀에 뭐가 막혀가지고 한동훈 대표님이 말하는 거에 저건 아닐 거야 하고 이제 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랬고 그 말이 좀 여기 두 사람 비해서는 조금 모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새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자료들 찾아보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몇몇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말에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민을 위함이고 국익을 우선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그 비슷한 그 보수 뭐 정치인들하고 뭐 저 위에 있는 애들하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방향성이 조금 잘못됐지. 실제로 말한 거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 너 이씨 혁신당 지지하고 뭐 민주당 당원이었던 놈이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런다고 뭐 이쪽 넘어왔냐?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일단 사진의 보정이었고 뭐 그러고 이제 그 뭐 요거 저 별명이 있죠. 그 뚜껑. 뭐 하여튼 뭐 어떻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겪고 있는 탈모인의 아픔을 같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건 지금이라도 약을 좀 드셔보라.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홀빈한데 하여튼 또제 탈모 약을 먹고 나서 머리털도 많이 나고 눈썹도 좀 진해졌고 이 눈썹 진해질 수 있습니다. 진해질 수가 있고 이 쌍꺼풀이 와 저랑 공통점은 하나 찾았어요. 한쪽만 쌍꺼풀이 진합니다. 짝눈입니다. 저도 그래요. 와 저는 왼쪽 눈이가 오른쪽 눈이가 하여튼 한쪽만 좀 더 진하고 그렇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하니까 더 좋아지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넥타이가 조금 삐뚤네요. 하여튼 하여튼 슈트발은 일단 키가 제일 커서 그런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어깨뽕 괜히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체형이 인기가 있는 체형입니다. 개인적인 뭐 취향이긴 하지만 좀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고 다른 사람 넥타이는 여기는 반듯하고 여기는 더 반듯하고 오호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73년생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전 75년생입니다. 오이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사셨네. 저기 뭐 검사였고 뭐 법무부 장관 했으면 뭐 그런데 살만하죠. 요전 이거 보시면 슈트발은 다만 이제 요새 좀 뭐 얘기 나오는 것들 이게 키높이. 예. 근데 이 정도 키가 크시잖아요. 근데 꼭 키높이 쓰셔야 될 거예요. 없어도 지금 이 사진상으로 보면 1등신, 2등신, 3등신, 4등신, 5등신, 6등신, 7등신, 8등신, 뭐 9등신, 뭐 물론 이제 밑에서 카메라 앵글이라서 9등신까지 나오는데 뭐 꼭히 뭐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이제 여러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힐 많이 신고 다니면 관절에 여러 가지로 무리가 옵니다. 먼 길 가셔야 되고 큰 길 가셔야 되시는 분이니까 그냥 뭐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단화. 그래야지 또 이제 국민들하고 눈높이를 더 맞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평균 키보다는 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면은 뭐 꼭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시작 한동훈. 야 이게 그죠.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슬로건. 그죠. 변화하려고 있고 바꾸려고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님이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의 변화는 뭐 이렇게 박수 칠 만한 제가 응원하고 지지할 만한 변화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예. 서울에 나왔고서 사법시험 서울대 법학과 뭐 하고 여기 공군 제18 전투 비행단 군 법무관 군대는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쭉 있다가 뭐 이렇게 하고 했고 생애 별 얘기는 안 나오는데 46세 때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승진하며 최연소 검사장. 엘리트는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트라는 의식은 좀 정치인으로서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새 뭐 발표하는 거나 뭐 이제 시민들하고 요새 소통이 좀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꼭히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극심한 엘리트 의식은 없으신 것 같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 이거 야권에 패배한 후라고 그랬는데 이거 패한지는 안 했죠. 실제로 200석이 훨씬 더 넘을 것 같았는데 108석으로 지켜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도 108석을 유지했다는 건 잘한 거죠. 그렇죠. 이거 실제로 뭐 국민의힘이라고 뭐 150석을 꼭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왜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으면 108석이 아니라 뭐 80석, 70석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패했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고 차상미 견해 뭐 별명은 뭐 여러분도 아시듯이 아까 처음에 사진에서도 얘기했듯이 뚜껑. 근데 이거는 그 가발은 대한민국 탈모인의 슬픔을 공유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뭐 선거 이력, 수사 이력, 여담 이런 뭐 다른 거는 특별하게는 없네요. 네, 여기서 하더라 대선 주자로서의 요 장단점 문서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와, 이거 한번 보시죠. 뾰뾰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엘리트 이력, 엘리트 이력. 뭐 이제 뭐 최원석 검사장 타이틀까지 했던 그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트 이력은 딱히 한동훈만의 장점이 아니고 다른 정치인들 중에서도 내로라는 학벌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뭐 실제 스펙만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였지만 세 차례 대통령 선거에 낙선된 이회창 전 총리 사례도 있으며 뭐 실제로 이제 뭐 정치 격에 가면 서울대 법대나 해외 유학 양력을 지닌 사람이 아래 지인다 뭐 이 말을 적어놨네요. 이게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 또 나오네요. 지나치게 엘리트적인 삶을 살아온 점 역시 사람에 따라선 마이너스 요소이기도 한데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지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마냥 장점으로만 보지 않는 일각의 견해도 있다. 그 일각엔 저도 포함이다. 뭐 잠깐 뭐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정책 뭐 이런 거 있고 비권위적 이타적 면모 평소 권위나 의전에 집착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언행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저 어제 제가 잠깐 쇼츠에도 지금 비대위원장 할 때 복화 별로 뭐 쓸 기도 없고 라면하고 김밥으로만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108석을 유지했지 않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 하여튼 친윤계의 암묵적 지지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근데 요즘 아닌 것 같죠? 예. 하여튼 뭐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에도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압도적 1위를 한다. 그렇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라고 근데 이거 참패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공격을 하지만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배신 프레임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죠? 한동훈은 유승민과 다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인데 무슨 배신이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대구가 바라는 것은 보수 정권 재창출 딱 하나. 뭐 이렇게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이 얘기했답니다. 이걸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네요. 즉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당원들의 경우 정권 재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한동훈이 그나마 여권 정치인 중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여기가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이 63%의 큰 득표율로 차기 됐다. 그죠? 근데 지금 친윤 쪽에서 요새 뭐 제 영상에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은 댓글들 많이 쓰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침몰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거. 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화술 화법. 이건 제가 이제 단점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호평을 받고 있는 화법이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근데 뭐 저도 이제 저는 영상 제작 전에 따로 이제 먼저 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처음 보는 자료를 읽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로서 성장하기는 좀 힘들겠죠. 부정적 평가 측에서는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반문화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사안에도 말씀하십시오로 대답하며 국민의힘 안에서도 너무 직설적이라는
거나 싸우러 국회에 나온다는 느낌을 준다는 평이 있다. 근데 지금 정치판이 원래 좀 싸움이죠. 전쟁터죠. 한 장관이 정부의 무게를 실어 점잖게 답변해야 한다. 장관 자리에서 할 수준의 말들은 아니고 정치 패널로 나와서 할 수준이다. 야, 이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은 난리가 나겠는데요. 이게 나름 이제 신세대 발언 아니까 신세대 발언법.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아주 유치한 논법을 계속 쓰신다.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을 물으려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 사과했나요?라고 말한다. 이건 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고 지금 한동훈은 정당 대표가 돼 있죠. 아, 서초동 사투리를 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선출직 경력 부재. 선출직 정치인으로의 경력이 없으며 어, 와 이거 그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 본인의 첫 선거가 바로 대선. 이 21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죠. 경력이 없어도 당선되는 건 가능하지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모두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네, 제가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상황을 저도 유리하게 좀 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흔치 않는 케이스가 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폭탄 떨어진데 안 떨어진다고 하긴 하지만 요새는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또 떨어져요. 그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하여튼 강성 지지층의 존재. 강성 지지층의 존재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강성까지인가요? 하여튼 뭐 유튜브 채널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건 강성. 근데 저는 아직 좀 까기도 까잖아요. 이게 근데 이재명의 경우 강성 지지층의 지지에 힘입어 압도적인 득표율로 전당.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진보 쪽에서도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지지층이 어떤 식이었냐 그러면 내가 이재명을 대표로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공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막 자기네들의 막 목소리를 키웁니다. 저는 지지자로서 뭐 실제로 지지자는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수직적 관계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지지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하나지만 여러 사람들을 보고 뭐 저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지지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제 개딸들은 뭐 더 난리를 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별말을 안 합니다. 지지차 그래서 강성 지지자가 이게 별 뭐 저기 저 그거 뭐 득되는 건 아니다. 이게 팬덤이 결집하게 되면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르게 만드는 극성 팬덤으로 비하하고 그렇게 되면 지지하는 중도층으로부터 정치인과 정당의 지지도를 깎아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민주당의 사례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했고 단점은 왜 안 적어놨지? 단점 뭐 없네요. 부정적인 여론조사 지표 어, 유력 대권자 주목받는 이유가 유능함과 정의라는 아니라는 여론조사가 있다. 뭐죠? 한동훈 장관이 여권 유효된 이유가 유능하고 정의롭게 물었고 그렇다가 79 아니 그럼 뭐 아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으면 그러면 뭐 때문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 감도에서 한동훈은 호감 40% 비호감이 그거 말 때문이랄 거 말 때문 그리고 키높이 구두 가발은 얘기 안 하겠으면 그거는 저기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약을 먹어라. 네, 탈모 약 그거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으로도 예전에 제작을 한번 했는데 탈모약을 먹으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더 나긋나긋해지고 피부도 조금 더 좋아지고 노래도 잘하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뭐 다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작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탈모가 되면 그 부작용을 우려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거 먹는다고 뭐 완전 이제 화학적 거세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탈모인 분들이라면 그냥 약을 드셔라. 그리고 뭐 그거 먹는다고 그렇게 막 뭐 100이던 게 10, 20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100이던 게 한 70, 80 정도다. 뭐 그러니까 드시는 걸 추천한다. 뜨뜨뜨뜨 뭐 이재명의 호감도가 더 높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은 제일 강력한 저기 대선 주자죠. 여기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 뭐 이런 게 이거 뭐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도 뭐 하고 저 한동훈 대표 이 정도 끌고 있으면 잘하는 거 다 같다 뭐 그 얘기를 한 거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네요. 근데 별로 재밌는 내용은 없어요. 이거 뭐 언제적 내용이지 뭔데 국민의힘 대표로서 성과 여부 뭐 이것도 맨날 얘기할 게 뭐 그거 얘기하겠죠. 저 20, 저 4.10 선거 때 뭐 패배한 거. 여기는 아직 에, 이제 하반기 재보궐 선거 끝난 거에 대해서 악재가 있었지만 뭐 유세하고 뭐 했고 해서 지금 뭐 괜찮게 됐죠. 반반 나눴다 그랬죠. 그리고 명지대 교수님은 막판에 명태균이란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도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나게 한 것은 한동훈의 덕이다. 당과 대통령실을 분리하는 전략이 잘 먹힌 것이다. 이게 실제로 이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전략이보다 대통령실이 등을 돌린 건데 뭐 하여튼 뭐 누구의 전략 하여튼 뭐 전략이라고 하긴 모르고 그런 상황이 도움이 됐다.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대권 주자에 대한 여기는 그거 없나? 하여튼 이렇게 뭐 이거 영상을 찍다 보니까 3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래요. 하여튼 뭐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이제 긴 영상이라 가지고 나름 좀 신나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댓글들을 받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금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걸 이제 한동훈 대표님도 느끼신다면 더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지지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저희가 바라는 뭔가 희망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